자, 아까 고은석 교수님 질문 주셨는데 한 번 더 질문하셔도 되고 또 다른 분 좀 질문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박인호 선생님, 박인호 원장님, 네네, 네, 네, 네. 지금 저기 컴퓨터에 팔레스타인 여론 요걸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있어요. 네. 네, 이걸 읽어보니까 정말 팔레스타인 그 민심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뭐, 무장 투쟁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제 기구는 국제법 이스라엘 위반을 막을 능력이 없고 하마스가 70%가 부패했다고 판단하고 자치정부 기구들이 부패했다고 하는 것도 80%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자치정부가 전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부담이라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팔레스타인 여론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굉장히 똑똑한데 이것이 정치적으로다가 표출되는 방법을 좀 찾는 게 좀, 그러니까 선거법을 어떻게 좀 바꿔서라도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 대표자를 이렇게 여론에 반영되는 방식은 없을까요? 네, 근데 좋습니다. 예. 이따가 말씀 주시면 좋겠네요, 그죠? 고맙습니다. 자, 아까 팔레스타인의 여론조사 그 표를 한번 홍 교수님 더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여론조사 표를 한번 더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맨 마지막 문제와 페이지. 함께 연관시켜서 제가 홍 교수님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박인호 원장님이 질문하신 것과 연관시켜서 아까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수출 대외적 수출의 1위가 미국이라고 그랬고 네.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네. 2위가 중국이고 네. 3위가 팔레스타인, 네. 4위가 인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또 수출해서 뭐 먹고 산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뭐 수출해서 또 이익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엄청 큰 어, 부담이죠. 그 제가 질문한다면 이스라엘의 GDP 속에서 결국은 팔레스타인을 이용해 먹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GDP 속에서 팔레스타인이 기여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될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네요. 이거 참 미묘한 질문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다면 아까 홍 교수님이 계속해서 뭐 어떤 막막하게 이제 상황이 막막한 상황인데 이건 뭐냐면 그냥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고사하기를 없어지기를 서서히 그냥 서서히 사라지기를 바라는 겁니까?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좀 좀 암담하네요, 그죠? 그렇죠. 땅 놓고 나가기를 바라는 거죠. 네? 땅 놓고 나가기를 바라는 거죠. 아, 땅 놓고 나가라. 땅을 음. 놓고 나가라면 이제 어디로 어, 나갈 데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나가 나가면은 지금 이집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CC가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거 다 나오거든요. 그 자료가. 2014년부터 사실 CC를 이 사태를 준비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갖고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CC 같은 경우는 지금 반대파가 있잖아요, 내부에. 그러니까 얘네들을 함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국제 여론의 추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요르단 같은 경우 웨스트뱅크도 지금 이제 가자 끝나면 웨스트뱅크로 지금 간다라거든요. 넥스트 가자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웨스트뱅크에서 지금 작년에 500명 이상 사망했어요. 이스라엘 공격으로 해서. 계속 지금 악화가 되고 있거든요. 내부에서. 그 웨스트뱅크 내부에서. 악화가 되고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요르단에서 받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요르단에서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요르단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요르단 팔레스타인들을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압둘라가 사실은 51년 트랜스 요르단의 창건자인 압둘라. 그러니까 그 영국의 돈을 받아서 군대를 운영하고 국가를 창설하고 했던 국가 창설 자금 다 영국이 줬어요. 압둘라가 사실은 팔레스타인 민족주의자한테 총 맞아서 51년에 암살당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압둘라는 계속 이제 영국의 돈을 받고 팔레스타인인들을 이제 그
경쟁 상대를 보면서 얘네들을 이제 내쫓으려고 엎드려서 같이 그랬고, 그래서 내전도 했잖아요. 70년대에 그 요르단에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걔네들이 지금 뭐 30%에서 50%, 70%가 이제 팔레스타인들이다. 요르단 사람들의 막 이렇게 해서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 숫자가. 근데 최소 미니멈 30%에서 뭐 6, 70%까지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지금 웨스트뱅크 사람들 받아준다? 요르단 왕정 유지가 안 되죠. 요르단 왕정 유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웨스트뱅크 사람들이 충성 안 하죠. 그쪽 사람들한테. 공화국으로 가야죠. 왕가 무너지죠. 그러니까 공화국으로 가든가 아니면 뭐 훨씬 더 이제 민주적인 국가로 간다면 왕권은 그냥 무장 해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줄 수가 없어요. 요르단에서도. 그러니까 근데 지금 넥스트 가자라 그래요. 지금 웨스트뱅크가. 굉장히 지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계속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공격하고 정착민들이 공격하고 해갖고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지금 그런 상태예요. 저기 아까 홍 교수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여론조사 한번 네.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가 띄워볼까요? 네네. 어, 잠깐만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팔레스타인 여론, 네. 요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게 지금 나왔나요? 왜 저한테는 안 보이죠, 근데? 제가 떴는데 안 보여. 이거는 이제 두 국가 해결안에 대한 지지율이 27%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74%는 이제 두 국가 해결안이 가능하지 않다. 이스라엘 아까 ABC 에어리어 보셨잖아요. C 에어리어가 이제 전부 다 그 A, B 에어리어를 에워싸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종의 감옥이에요. 감옥. 도시 단위의 감옥. 음. 커다란 가자가 감옥일 뿐만 아니라 웨스트뱅크도 하나 덩어리, 도시 단위의 덩어리의 감옥이죠. 그 다음에 58%는 이제 무장투쟁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52%는 자치정부 해체 지지한다. 52%도 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9%는 이제 국제기구가, 유엔이, 이거는 뭐, 국제법 위반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이스라엘한테 맥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냐? 미국이 계속해서 지지를 하니까 이스라엘 정책을. 그다음에 이제 자치정부 기구들이 부패했다고 82%가 얘기를 하고 71%는 하마스 기구들도 부패했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보면은 이스라엘 내부에서도요.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정통 유대교도들 있잖아요. 얘네들 부패했다고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존경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뭐 컨트롤을 많이 하면서 뭐 무슨 뭐 음식 뭐 이렇게 뭐 코셔 이런 거나 할랄이라든가 이런 거 인증 뭐 이런 거 하여튼 등등에 해서 관련해 갖고 많이 부패했다. 많이 먹는다. 뭐 이런 게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이제 그 정통파 유대인들 부패 많이 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하마스가 이렇게 하마스 다시 정부 다 부패했다는 거죠. 요즘에 여론조사 하면 이거랑 또 다를 수가 있어요. 하마스가 더 많이 부패했다고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웨스트뱅크에서 지금 이슬람 지하드라든가 하마스라든가 하부 조직들이 막 활동을 하면서 지금 더 상황이 악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자치정부가 이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부담이라고 63%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자치정부 유지가 이스라엘에게 이익이다 57%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접 통치라는 게 비용이 덜 들잖아요. 게다가 욕도 안 먹잖아요. 자치정부가 잘못하는 거지 이스라엘이 잘못하는 거라기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치정부 해체하자고 하는 사람들 52%도 저는 넘는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치정부에 대해서. 하마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통합해서 뭔가를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어요. 쟤네들은 one person, one party다. 너무나 분열이 돼갖고. 왜냐하면 뭐 이스라엘에서 돈 주는 사람, 뭐 카타르에서 돈 주는 사람은 카타르 편, 뭐 이란에서 돈 받는 사람 이란 편, 터키에서 돈 받는 사람 터키 편. 이게 막 이렇게 되니까 통합되기가 너무 힘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주시겠습니까?
다음 질문 제가 또 하나 해볼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이 가자 지역이 그 성경에 보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중요한 지역이었던 것 같거든요. 성경에 네, 보면. 예. 네. 근데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은 뭐냐면 이 오늘날 가자 지역의 생업, 경제적인 어떤 그것은 뭔가, 뭐 자연 조건이 좋은가 뭔가. 혹시 가자 가보셨나요? 가자 안으로는 못 들어가 봤어요. 거기 아, 네, 근처까지 알겠습니다. 네. 주변 쪽. 가자의 생업, 가자의 경제력, 그다음에 아까 서한 웨스트뱅크, 서한 지역의 경제력,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경제력이 어떤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채팅에 올라온 질문을 아까 그것은 제가 드린 질문이고, 채팅에 올라온 질문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영상과 소리를 켜기가 어려워서 윤승서 님이 질문 주셨어요. 저번 하마스 공격이 이스라엘 수뇌부에 의해 조작 내지 유도되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 그러니까 지난번 그 공격이라는 것이 2023년 10월 7일 공격을 말하나요? 저번에 하마스 공격이 이스라엘 수뇌부에 의해 조작되었을 혹은 유도되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 또 하나, 하마스 자체를 이스라엘이 키웠다는 얘기도 들었다. 하마스를 키워서 이스라엘이 좀 활용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보시나? 그다음에 이제 또 질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전쟁이 터졌다는 점이 특히 심각해 보인다. 전쟁이 확산되어 이란이 개입할 가능성, 나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결되어 유럽, 나아가 미국이 직접 개입하여 세계 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네, 아까 이제 하마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에 왜냐하면 사실 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 이때까지도 이제 소련이 그 뭐에 붕괴되기 전까지는 중동에서 테러 단체 가장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사회주의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소련이 붕괴하면서 결국은 이제 후원 세력이 없으니까 이제 거의 사회주의 세력이 중동에서도 몰락해서 이제 거의 이제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도 제가 아는 사람들도 PFLP 사회주의자 단체거든요. PLO에 들어가긴 하지만 했다가 지금 전향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후 쪽에서 돈을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됐고 없어요. 거의 없어. 있다 하더라도 거의 힘을 못 쓰죠. 전향도 많이 했고. 그런데 하마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이스라엘에서 70년대, 80년대에 사회주의자들한테 맞서는 그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실은 돈을 댔다. 하마스뿐만 아니라 무슬림 형제단도 1928년에 이집트에서 창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우디라든가 UAE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바레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하마스 전부 다 이게 정부 반대파로서 강력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얘네 무슬림 형제단을 창설하는데 그 자금을 지원한 나라는 영국이에요. 1928년에 하산 알 반나가 기록했어. 영국한테 그 초기에 시드 머니를 받아서 무슬림 형제단을 창설했다. 그러면 영국이 왜 무슬림 형제단을 창설하도록 했느냐? 당시에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집트에는 철도 노동자들이라든가 항만 건설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런 노동자들이 많아지면 스웨즈 운하 건설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스트라이크를 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종교 세력을 활성화시켰다. 사실은 무슬림 형제들뿐만 아니라 영국은 기독교인들한테는 그거보다 뭐 100배쯤 더 이상 돈을 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산 알 반나가 자기 일기에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이 뭐 종교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자발적으로 내부의 동력에 의해서 막 이렇게 한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들도 영국이 조직해서 들어온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하마스도 이제 이스라엘이 자금을 냈고, 하마스는 무슬림재단의 팔레스타인 지부에서 출발했잖아요. 요르단에도 지금 강력한 이슬람의 액션 프론트라 그래요. 그 무슬림재단처럼 무슬림재단 브랜치죠. 요르단 브랜치 거기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사람들은 굉장히 그 활용하기가 좋죠. 이 정부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반대파를 활성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무슬림 형제단은 미국에선 테러 단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UAE라든가 바레인이라든가 사우디, 이집트에서는 테러 단체예요. 무슬림 형제단이. 미국은 테러 단체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내부에 어떤 동력이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회주의자들이 막 활동할 때 그거를 맞서게 하기 위해서 종교 세력들, 이슬람주의자들 단체를 만들어서 활성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도 그래서 각 정부 내부에서 요르단, 사우디, 바레인, UAE 정부 반대파는 무슬림 형제단이다.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활성화시키면 외부에서 이 정치들을 얼마든지 흔들 수 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이란 개입, 이란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이란에서요. 작년 재작년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통계 나온 게 처형한 사람들이 500명 이상씩 처형해요. 1년에 이란에서. 지금 하메네이 정권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 내부적으로. 굉장히 이제 반정부 시위도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500명이 공식적으로 처형한 숫자라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 하메이네이는 내부에서 정권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소리는 크게 낼지언정 이스라엘하고 하메네이가 싸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하고 싸웠다가 남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몇 번이 있었는데 하메네이가 바로바로 꼬리 내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메네이도 자기네 정권을 유지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밖에서 자꾸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뭔가 소리를 내고 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하고 뭐 직접 자기 맞짱을 뜨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맞짱을 뜨는 상황이 온다? 그건 이란이 원해서가 아니라 아마 이스라엘이 원해서일 거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끝나신 건가요? 네, 네, 예, 좋습니다. 요거 예. 질문 또 뭐 어떤 게 있나요? 예, 가자하고 웨스트뱅크의 그 경제 뭐 소비 시장 이런 거 그거 얘기하셨죠? 근데 아까 웨스트뱅크나 가자는 완벽하게 이스라엘이 전부 다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 내부에서 별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산업이 별로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올리브 같은 거도요. 거기 툴카렘이나 이런 이쪽에서 올리브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봤는데 올리브가 그냥 떨어져서 썩는데 그거를 그, 따지를 않아요. 그걸 담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시 단위를 전부 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막아놓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갈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뭐 오후 5시가 되면은 이제 검문소 문 닫아요. 그럼 도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툴카렘에서 오렌지가 많이 나온다. 근데 그 지역은 오렌지가 모든 집에 다 오렌지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툴카렘에서 나는 오렌지를 라말라로 갖고 오면 팔 수가 있는데 이동을 안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막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써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무슨 산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웨스트뱅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외국 NGO들이 있잖아요. 유럽 NGO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유럽 NGO에 다닌다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뭐 재벌회사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억 갖고 1억이나 이만큼 이제 갖고 들어온다. NGO가 이제 그 유럽에서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람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월급에다가 그 운영비에다가 다 쓰고 조금 뿌리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그것도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죠. 하여튼 그래서 거의 그 산업이라는 것 자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그걸 하도록 만들지를 않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좀 받아볼게요.